자, 이번에는 증산작용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증산작용. 어떤 느낌이 들어? 증산작용은 식물체 속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증산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서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여기 이런 식물이 있었어, 그지? 식물이 식물같이 안 생겼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줄기, 뿌리, 여기에 이렇게 이런 나무가 있었어, 그지? 그러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어떤 형태로, 나갈 때는 어떤 형태로? 수증기. 처음에 흡수할 때는 물의 형태로 흡수했다가 수증기 형태로, 그지? 빠져나가는 현상이야. 근데 어느 부분입니까? 식물 잎의 어느 부분? 기공을 통해서, 그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산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야 그러면 이 증산작용이 일어남으로써, 그지?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 한번 잘 볼까요? 제일 먼저, 야 물이 어떻게 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잖아, 그지? 물 상승 원동력이야.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잎에 도달한 물은 아까 광합성 있지? 광합성은 물 플러스 이산화탄소가 비대에너지를 얻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분량 조절이야. 우리 몸에서도 우리 몸에 오줌이란다. 우리 몸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오줌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마찬가지로 자, 식물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어서 수분량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조절합니까? 식물의 체온 조절도 해, 그지? 우리가 땀 흘리잖아, 그지? 땀을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에 열을 흡수함으로써 식물의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드시면 됩니다. 뭐 새삼스럽게. 자, 그래서 증산작용이야, 그지? 증산작용은, 자, 오른쪽 거 다시 한번 보자. 증산작용은 물이 빠져나가면 잎에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잎맥과 줄기, 뿌리 속의 물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따라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에 자, 물관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지? 물관이 물의 이동 통로야. 물관은 물의 이동 통로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잎의 증산작용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지? 자, 이 내용은 별표 3개짜리네요. 꼭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자, 같은 양의 물을 넣은 눈금 실린더 가다에 잎을 모두 딴 가지와 나뭇가지와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넣어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식용유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둔 후에 자, 수면의 높이인데 아까 우리가 수증기가 빠져나갈 때 항상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어? 식물 잎의 어느 부분입니까? 기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치? 기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증산작용, 물이 빠져나가잖아, 그치? 근데 이파리가 얘는 하나도 없어. 이파리가 하나도 없지? 그럼 증산작용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있으니까 이 잎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지? 자, 세 번째를 보세요. 여기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워놨지, 그지?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워놓게 되면 얘 안에서 수증기가 막 나가다가 이 안에 수증기가 포화 상태가 돼, 그지?
그럼 더 이상 증발이 잘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안 일어나잖아, 그지? 그러면 많이 빠져나갈수록 물이 많이 줄어들어,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비교했을 때 물의 양이 제일 많은 건 누구야? 가, 다, 나, 그지? 증산작용이 적게 일어날수록 물의 양이 많이 남아있잖아, 그지?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양의 물을 넣은 눈금 실린더 가나다에 잎을 모두 딴 나무가지와 잎이 달린 나무가지를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식용유를 떨어뜨려요.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그리고 가나다를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둔 후에 수면의 높이를 관찰하였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잎이 없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지, 그지? 그래서 증산작용으로 눈금 실린더 속에 물이 나뭇가지로 이동하여 수면의 높이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다를 잘 보세요. 다 비닐봉지 안에 이제 수증기가 꽉 차면 포화 상태가 되잖아, 그지? 포화 상태가 되면 증발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으로 잎에서 빠져나온 수증기가 이제 물방울이 다시 되겠지. 액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증산작용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아져서 증산작용이 나보다 적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그지?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식물체 내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배출되는 증산작용은 식물잎의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습도가 낮을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지? 그러니까 습도가 낮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어떻다는 얘기야? 건조하다는 얘기지, 그지? 건조할 때 잘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잎의 구조 요거 잘 한번 볼까요? 잎의 구조를 보면 표피라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지? 표피 앞면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엽록체야. 요 녹색 알갱이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녹색 알갱이가 엽록체라는 놈인데 요게 빽빽하게 울타리처럼 모여있는 걸 우리가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듬성듬성한 게 되어 있잖아, 그지? 요거를 우리가 무슨 조직이라고 얘기한다? 해면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이제 인맥이라는 게 있어요. 인맥을 보면 이제 물관이야, 그지? 물관. 자, 물관은 물의 이동을 담당하는 거고, 그지? 체관은 뭐가 이동한다? 유기 양분이 이동을 하는 통로가 되는 부분이야, 그지? 포도당 같은 게 유기 양분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공변세포라는 아이가 보이지, 그지? 공변세포. 이제 공변세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공은 잎의 앞면보다, 그지? 기공은 잎의 앞면보다 어디에 더 많습니까? 뒷면에 더 많기 때문에 증산작용은 자, 뒷면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자, 증산작용. 자, 요 부분이 참 중요한 그림이니까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증산작용의 장소는 식물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자, 기공은 구멍이야, 그지?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이 기공이야. 주로 잎의 뒷면에 많이 분포하고 자,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공변세포 2개가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공변세포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세포 보이지, 그지? 요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런 세포인데 얘 특징이 뭐냐면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엽록체가 있어, 그지? 뭐가 보인다? 엽록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광합성을 하는 건 기본이고 자, 요게 제일 중요하지.
안쪽 벽이 바깥쪽 벽보다 두꺼워서, 그지? 안쪽 벽이 바깥쪽 벽보다 두껍다. 두꺼워, 그지? 그래서 얘 안에 어떻다? 물이 들어오게 되면 안쪽보다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거는 밑에 증산작용 조절할 때 한 번 더 하고요. 표피에는 엽록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투명하고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기공을 만들 때는 공변세포가 한 쌍이 있어야 돼, 그지? 두 개가 둘러싸고 있는 모양인데 이 공변세포는 안쪽은 두껍게 되어 있다. 그림 보이지? 안쪽은 더 두껍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한 겹 얇아, 그지? 그럼 이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바깥쪽은 많이 늘어나고 안쪽은 적게 늘어나서 얘가 활처럼 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휜 이 가운데 중심 부분에는 공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양쪽의 이 공간들이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기공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증산작용 조절.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이 됩니다. 증산작용의 조절.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공이 열릴 때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구멍이 열렸으니까, 그지? 그래서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기공은 주로 언제 열린다?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고, 그지? 그 다음에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는 낮에 어떻습니까?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기공이 많이 열려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그지? 자,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까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가 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해, 그지?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광합성의 재료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현상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광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어떤 게 시험에 나옵니까? 이게 별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요거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요거 나옵니다. 요거 과정을 잘 보자. 일단은 공변세포가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농도가 높아진대. 농도가 왜 높아지는데? 여기에서 광합성을 하잖아, 그지? 광합성을 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포도당이라는 놈이 생성이 돼서 농도가 높아져. 그러면 주변 세포로부터 공변 세포로 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주변 세포로부터 공변 세포로 물이 들어온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저학년이라서 안 배울 건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니? 삼투 현상이라고 그래. 그럼 물이 들어오면, 그치? 압력이 높아져, 그치? 그치?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이 사이에 이 안에 좀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팽압이라는 놈이 있어, 그치? 물의 압력. 팽압이 증가해서 공변세포가 팽창할 때 바깥쪽은 많이 늘어나고 안쪽은 조금 늘어나니까, 그치? 휘어질 거 아니야, 그치? 활처럼. 아니면 이런 실험을 해봐도 됩니다. 너희들 막대풍선 있잖아, 그치? 막대풍선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놔봐, 그치? 발라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람을 훅 집어넣어,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조금 늘어나고 여기는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휘게 되지, 그치? 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공이 열린다는 얘기야, 그치?
기공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외워야 될지 알겠지, 그지? 나중에 공부하기 싫으면 이거 강의 틀어놔. 그러면 듣고만 있어도 암기가 잘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 풀고 남은 시간은 고민해보자. 자, 갈까요? 출발! 자, 식물 속에, 칠판밖에 없네, 그지?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지? 증산작용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표피는 앞뒤가 다 표피야, 알겠지? 자, 요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공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작은 구멍으로 누가 공변세포 2개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작용 조절. 증산작용은 무슨 세포에 의해서? 공변세포에 의해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조절된다. 기공은 주로 언제 열려요? 낮에 열리고 어느 시간대에? 밤에 닫힙니다. 이렇게 되어있지, 그지? 자,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증산작용은 주로 식물 잎에서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식물 잎에서 일어난다. 증산작용은 주로 밤에 일어나는 게 아니지 낮에 일어나요. 틀렸고. 그 다음에 증산작용은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증산작용은 식물체 속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니? 아니지. 공기 중으로 뭐가 빠져나가?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이지, 그치? 틀렸네. 자, 그 다음에 7번. 눈금 실린더 가나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빛이 비치는 곳에 잘 두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잘 일어납니까? 증산작용이 얘가 잘 일어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지? 이렇게. 근데 여기는 빠져나갈 잎이 없잖아. 그럼 증산작용이 활발할수록 수면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식용유를 물 위에 올려놨잖아, 그지? 맞지? 그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자연 증발을 어떻게 한다?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지? 자연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나보다 가에서 물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나에서 보다 가에서 물이 아니지, 나에서 더 많이 줄어들지. 틀렸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비교하면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맞아. 그 다음에 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식물 잎 뒷면에 표피를 벗겨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이름을 쓰십시오. 이렇게 돼 있네, 그지? A는 뭘 얘기하니? 공변세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B는 뭘 의미합니까? B는 기공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A는 공변세포, B는 기공. 그 다음에 A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안쪽이 아까 어떻다라고 했어? 두껍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두껍고 진하게 보이며 엽록체가 있어서, 그치? 초록색을 띱니다. B는 주로 언제 열립니까? 낮에 열리지, 그치? B는 주로 낮에 열리고 공변세포야. 그 다음에 B가 열릴 때 뭐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증산작용과 광합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이렇게 돼 있네. 기공이 많이 열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이때 뿌리에서 흡수한 누가? 물이. 그치, 물이. 자, 입까지 상승하고 열린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 뭐가 많이 흡수가 되므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가 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많이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개념은